어느 50대 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식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잠자로는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잠자로는 루틴 이론편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는 수면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잘 자기 위한 방법의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이론편을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천해야 할 루틴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과학적인 원리나 설명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활동이 왜 필요하고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론편을 시청해 주세요. 이론편을 보신 후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루틴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론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이론편 영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은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느 50대 남자의 이야기를 검색하셔서 저희 채널에 오셔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자기 3시간 전 루틴 활동을 잠 잘 오게 하는 요소별로 알려드리고 그 활동들을 순서대로 따라하실 수 있는 타임라인을 짜드릴 겁니다. 그 후 수면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원하시는 부분만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화면 터치 후 하단에 보이는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챕터란에서 원하시는 챕터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챕터란이 안 보이실 때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영상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영상 설명란에도 챕터를 정리해 놓았으니 왼쪽에 있는 시간을 눌러주시면 해당 챕터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챕터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3시간 전 루틴 활동입니다. 자기 3시간 전에 깊은 숙면을 위해 실천하면 좋은 활동들을 잠자로게 하는 요소별로 살펴볼 겁니다. 아마 이론편을 보셨으면 잠자로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잠자로게 하는 요소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빛입니다. 빛은 수면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체온은 뇌를 잠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세 번째, 리듬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 수면 루틴을 의미하는데요. 규칙적인 리듬은 우리 몸의 최고의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은 우리의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은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다스려줘야 하는 요소입니다. 빛, 체온, 리듬, 영양이 아무리 균형 있게 잡혀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요소별로 자기 3시간 전에 실천해야 할 활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인데요. 빛 요소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최소한의 빛만 있는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이론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낮에는 빛을 받고 밤에는 빛을 안 받아야 뇌가 자연스럽게 잘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밤에 잠이 잘 온다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3시간 전부터 빛을 점차적으로 최소화해 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녁 시간에는 밝은 흰색 조명보다도 노란빛 전구를 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수면등이나 무드등 제품도 좋습니다. 색온도가 2700이하인 제품을 켜주세요. 스탠도 조명은 눈높이보다 각도를 낮게 비추는 것이 눈에 부담도 덜 주고 뇌에게 빛을 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이 활동들의 효과로는 빛을 최소함으로써 시각적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뇌에게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빛에 많이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억제되어 잠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빛을 최소함으로써 멜라토닌 억제 반응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V, 스마트폰 멀리하기입니다.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빛을 쏘는 대표적인 물체들이 바로 TV, 스마트폰이죠. 자기 3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업무나 톡 대화를 마무리하고 알람을 설정한 뒤 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나마 빛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일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또는 야간 모드를 켜서 빛을 최소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TV 또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시청해야 한다 하시면 밝기를 조금 낮추거나 야간 모드가 있는 TV가 있는 TV는 야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조금 더 빛을 차단하고 싶어 하시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셔도 좋아요. 실제로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녁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제일 좋은 것은 스마트폰, TV를 멀리하고 빛이 없는 라디오나 음악, 오디오북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효과는 빛을 최소화하는 수면 환경 만들기 활동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체온 요소와 관련된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운동 및 전신 스트레칭인데요. 자기 3시간 전에 간단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산책도 좋고 산책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발바닥 박수, 맨몸 스쿼트 등 하체 위주의 간단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심장 박동수가 높아질 정도의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운동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약간의 땀이 흐르고 호흡이 조금 거칠어질 정도의 강도면 적당합니다.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때도 하체 위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종아리를 풀어주시면 좋은데 이유는 우리가 기상 후부터는 거의 서 있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가 하체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체 스트레칭을 자기 전에 해주면 전신 순환도 되고 하체 근육도 이완되면서 몸도 편해지고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어요. 이 활동들의 효과로는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운동 후에 약간의 땀은 체온을 서서히 낮추고 몸과 뇌를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해요. 다음으로는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10분 이하로 샤워를 끝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몸의 체온을 너무 높일 수 있고 몸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몸의 온도를 너무 높일 수 있어 안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기보다는 수건으로 톡톡 닦아서 약간의 물기가 남는 것이 좋은데요. 남은 물기가 증발하면서 몸의 체온을 기분 좋게 낮춰줄 수 있어요. 따뜻한 샤워의 효과로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함으로써 체온을 0.5도에서 1도 정도를 올렸다가 자연 하강하면서 심부 체온이 내려가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숙면을 위한 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표준적인 방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하고요.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온도와 습도를 기준으로 개인에 맞춰 조금씩 조정해서 잘 때마다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 얇고 가벼운 것이 좋은데요. 두꺼운 이불보다 얇은 이불이 체온 조절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계절에 따라 잠옷, 내복, 에어컨 등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체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리듬입니다. 리듬 요소에서는 규칙적인 루틴이 중요하다고 하였죠. 그래서 나만의 수면 루틴 행동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2시에 잔다고 하면 3시간 전인 9시에 맞춰 놓으면 9시에 알람이 울리겠죠. 이때부터 우리는 정해진 수면 루틴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활동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되겠죠. 불을 끄고 스탠드 조명을 켜고 잔잔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켜고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는 따뜻한 샤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런 규칙적인 루틴은 생체 리듬을 만들어 뇌에게 잘 시간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하여 몸이 스스로 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규칙적으로 루틴을 실천한다면 뇌도와 이제 자려고 하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돼요.
또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정해진 활동을 하면 뇌파를 안정시켜 긴장과 불안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 요소에 관한 활동입니다. 명상 및 생각 정리하기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명상하기가 있습니다. 명상법은 책이나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서 실천해 주시면 좋아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4, 6호 호흡법인데요. 4초간 코로 숨 들이마시고 6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명상 후에는 생각 정리를 하면 좋아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긍정적인 정서를 환기하여도 좋고요. 내일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노트에 적어봄으로써 생각을 정리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건 내일로 과감하게 미루고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마음을 안정화할 수 있어요. 또 감사명상이나 감사일기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불안, 걱정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할 일을 메모하는 활동은 걱정거리와 생각을 정리하여 뇌의 각성을 방지해줘요. 마지막으로 영양인데요. 제가 자기 전에 수면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을 무작정 따라 하시기보다는 하나씩 소량 섭취해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식품과 영양제를 찾아서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이기 때문에 과도한 복용이나 맹목적 신뢰를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빛, 체온, 리듬, 마음과 관련된 루틴 활동을 선행한 후에 영양도 함께 챙겨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양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립토판 식품인 우유와 바나나인데요. 다들 우유와 바나나를 자기 전에 먹으면 좋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유와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하느냐를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 2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알려드린 루틴으로는 간단한 운동 후에 우유와 바나나를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우유 같은 경우는 차가운 것보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트립토판 식품을 섭취하시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는 멜라토닌 생성 기반을 형성하여 수면에 도움을 줘요. 다음으로는 마그네슘, 글리신, L테아닌입니다. 이론편을 보셨으면 각 영양소가 수면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줘요. 글리신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L테아닌은 녹차의 성분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여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어요. 자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200에서 400mg, 글리신 3g, L테아닌 200mg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해 보세요. 이때 한 번에 다 섭취하시기보다 하나씩 소량 섭취해 보시면서 내 몸에 맞고 효과가 있는 것들만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양제들은 어디까지나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잠에 들게 하는 수면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과도한 복용과 맹목적인 믿음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1에서 3g을 자기 30분 전에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을 처방받아야지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멜라토닌은 모두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작용과 부담 없이 섭취하셔도 되는데요. 식물성 멜라토닌을 섭취하시면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을 주어 숙면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두유나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시거나 우유를 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글리시네이트 또는 시트레이트 형태인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 시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어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L테아닌은 카페인이 없는 캡슐형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임산부나 수유부 또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식물성 멜라토닌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요소별로 루틴 활동들과 효과를 살펴보았는데요. 활동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루틴을 짤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자기 3시간 전에
실천해야 할 루틴 활동을 타임라인에 맞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짜드린 타임라인 그대로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먼저 자기 전 3시간인 시간에 알람을 맞춰주세요. 내가 12시에 잔다고 한다면 9시에 알람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리면 수면 루틴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루틴은 저녁 식사 후 산책 또는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산책이나 간단한 운동을 하신 후에는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를 섭취해 주시고요. 바나나 우유는 적어도 취침 2시간 전에는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로 10분 이내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시면 불을 끄고 스탠드나 간접등을 켜서 빛을 최소화해 주고요. 스마트폰도 야간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이나 스케줄을 간단히 정리하고 내일 몇 시에 일어날지 기상 알림을 설정해서 내일 준비를 맞춰주세요. 이제는 우리는 잘 준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잔잔한 음악이나 라디오 또는 오디오북을 재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취침 1시간 전에 마그네슘, 태아닌, 글리신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영양제는 각자 몸 상태와 상황에 따라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영양제를 섭취하신 후에는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난정시켜 주세요.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를 켜서 메시지 알람이 안 울리도록 해주시고 침대와 조금 떨어진 위치에 두세요. 취침 30분 전에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섭취하시고 방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또 잠옷이나 내복, 선풍기 등을 통해 체온도 적정하게 맞춰주세요. 그 상태에서 짧은 독서를 하시거나 오디오북을 통해 청취하시면서 잘 준비를 마무리해 주시고 취침 시간에 맞춰 조명을 완전 소등한 후 취침해 주세요. 이 일련의 루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스스로 잘 시간을 인지하고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이걸 순서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깐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면 엄청 대단하고 큰 활동들은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 루틴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도 쉽고 그 원리만 안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을 겁니다. 나비 효과처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면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의 나쁜 습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첫 번째로 오후 3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늦게 마시게 되면 밤까지 가성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처럼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늦은 오후에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카페인은 사람마다 내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카페인 금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 후 바로 잠자는 습관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하지만 몇 시간 후 각성을 유발해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따라서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주를 마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숙취와 탈수를 예방해 주세요. 세 번째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과 TV를 시청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과 TV를 시청하실 텐데요. 이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가 낮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잠에 방해가 됩니다. 적어도 취침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기 전에는 라디오, 오디오북, 음악, 종이책 등을 즐겨주세요. 네 번째로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과격한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뇌의 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 대신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주고 몸의 혈액순환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켜 주세요. 다섯 번째로 늦은 시간 폭식, 야식하는 습관입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활동을 계속하게 되어 체온과 심박수가 올라가 수면이 얕아져요. 따라서 저녁 식사 후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와 같은 간단한 트립토판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내일 할 일을 계속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내일 일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 뇌가 각성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걱정과 할 일이 많을 때는 할 일 메모를 만들어 할 일을 정리하여 내일로 미루고 그 뒤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 수면의 좋은 습관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침에 햇빛을 10에서 15분 쬐는 습관인데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 눈을 통한 햇빛 자극이 멜라토닌 생체 리듬을 조절해 밤에 자연스럽게 졸림을 느끼게 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커튼을 열고 직사광선 대신 자연광을 쬐주세요. 아침에 출근길이나 산책을 통해 쬐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자는 습관입니다.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은 생체 시계를 고정시켜 수면 효율을 높이는데요. 주말에도 자는 시간과 기상하는 시간을 평일과 30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침실은 수면용으로만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업무를 본다거나 하게 되면 침실이 각성 공간으로 인식되어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침실에서는 수면이나 명상, 독서 정도만 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잠잘 때만 침실을 이용해 주세요. 네 번째로 주 3회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 중 체온 리듬을 일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신을 안정시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자신의 컨디션과 신체 능력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낮잠을 짧게 오후 3시 이전에 하는 습관합니다. 긴 낮잠은 밤의 수면 욕구를 줄이고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낮에 졸리면 20분 타이머를 맞춰 일정한 시간을 자고 일어나서는 햇빛을 쬐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완화하는 나만의 루틴 습관인데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자기 전에 느린 호흡, 감사일기,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세요. 지금까지 잠자기 3시간 전 루틴 활동부터 수면에 좋고 나쁜 습관까지 잠잘 오게 하는 루틴을 알아보았습니다. 루틴의 핵심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1시간만 조명을 낮추고 몸을 식히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 1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수면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활기찬 내일을 위해 오늘을 수면 루틴과 함께 잘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 이외에 다양한 건강 루틴과 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건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할 모두의 건강 방구석 네이버 카페 회원을 모집합니다. 카페 회원분들께는 오늘 알려드린 루틴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서로의 건강 루틴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드립니다. 또한 최신 건강 정보와 트렌드, 그리고 방구석 전문가가 추천하는 영양제 정리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카페 가입 안내는 모두의 건강 방구석 카페에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 안내 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하단에 있는 영상 설명란에 카페 가입 안내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건강에 진심이고 건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방구석 건강 유생이 되어주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건강해져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 자료를 활용하셔서 잠잘 오게 하는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건강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후기들을 공유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네이버 카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네이버 카페 주소를 눌러주시면 바로 카페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우측 메뉴바에 하루 실천 루틴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어느 50대 남자의 이야기 루틴 후기글 게시판에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았으니 양식에 맞춰 내용만 채워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후기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세한 후기글 작성 방법은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하루 실천 루틴 자료와 체크리스트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우측 메뉴바에 하루 실천 루틴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어느 50대 남자의 이야기 루틴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루틴 활동, 타임라인 등의 루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어느 50대 남자의 이야기 참고 자료에서 수면의 나쁜 습관 등과 같은 참고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자료들은 방구석 전문가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자료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루틴을 실천하실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라서 무료인 만큼 꼭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자신만의 수면 노하우가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로 공유해 주세요. 자신만의 건강 루틴과 노하우가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좌측 메뉴바에 건강 GSM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자신만의 건강 루틴과 건강 노하우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건강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방구석 전문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